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선대본 홍보 미디어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같이 일단 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그 재수생 세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학생 한 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생각외로 재학생이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한 줄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민 최고위원은 84점 대 40점이라고 점수까지 매기던데 혹시 점수 매기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렇게 점수 매기시면 오만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딱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수생 3명 대 재학생 1명. 여기서 재학생이 네. 선전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네, 재학생이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다. 네. 그럼 가장 돋보였던 그러니까 장면을 꼽으신다면 어떤 장면을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께서 그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막 뭐 물어보시잖아요. 뭐 알리백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리백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그거는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요. 공부해서 알 수는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거 질문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그거 가르쳐 주시겠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걸 어설프게 해서 이 나라와 국민을 망가뜨리게 한 게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이만큼 많이 안다고 좀 애워갖고 오셔갖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 저는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쾌감을 준다 오히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금 전에 김용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조차도 지금 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 이 점을 그러니까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과 다르게라는 말은 김용민 최고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전반적인 우리의 입장은 사실 사실과 다르게 아니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LTV 뭐 80%냐 90%냐 이런 게 잠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발언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건 이미 저희 대변인 측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네네. 80이 맞다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장동을 그러니까 놓고 이제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 이 장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고위원님? 사실 대장동 문제는요. 네. 나오면 나올수록 이재명 후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대장동은 이미 국민들께서 대장동 다 전문가세요. 웬만하신 분들이.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핵심을 숨기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심상정 후보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범이냐, 정책 실패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냐면 보세요. 그 김만배나 민간업자 몇 명한테 1조 원이 넘는 돈이 돌아가도록 만든 이 설계하신 분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하고 계시는 걸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한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몇 차례 김만배 씨를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제기하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카운터펀치 성격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카운터펀치가 무슨 카운터펀치가 그거예요. 김만배 씨 말을 저희는 김만배 씨는 지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막 바꾸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이게 카운터펀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핵심은 뭐냐. 이 설계하신 분이 이재명 후보예요. 예.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그걸 국민의힘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김만배 씨하고 남욱 씨, 정영학 씨가 돈 3억 5천 정도 투자해서 한 1조 원을 먹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계하신 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배우자 문제를 일체 거론을 안 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최고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배우자 문제가 양쪽이 나왔으면 배우자 문제 얘기하다가 그냥 토론이 다 끝날 것일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다 네거티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네거티브가 아니더라도. 네.
예, 검증일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양측 다 조심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그 TV 토론 전에 혹시 선대본 차원에서 이제 전략 논의를 하면서 이 배우자 문제를 어떻게 할지 좀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뭐 핵심 분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거기까지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TV 토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지지 의사를 굳힌 고정 지지층한테는 별로 영향을 안 주고 중도층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중도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배우자 문제 이런 어떤 네거티브 부분들이 오히려 짜증으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그 부분도 네.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그 네 분이 하는 이 토론 그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했다가 그 문제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예 말씀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 그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김용민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 문제는 더 불리하기 때문에 언급 안 한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김혜경 씨요. 예. 지금 이거는 전문 카드깡들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KBS 이사가 업무카드로 김밥 한 줄 산 거 가지고 적폐청산한다고 그 사람 끝까지 내쫓은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소고기 샀는데 그걸 다시 취소하고 다시 업무카드로 계산하고 그다음 뭐 12만 원으로 깎아서 계속하고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거 보면 예. 이거는 전문적인 카드깡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이게 김혜경 씨 이런 얘기 나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김용민 최고위원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김혜경 씨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맞대응 카드로 거론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혹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저는 김용민 최고가 얘기하는 걸 듣고 예. 그냥 들은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김혜경 씨 카드깡이 점점 커질 것 같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맞불 작전을 놓으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후보는요. 예. 그 검찰 내에서 다 알고 있어요. 결혼도 늦게 하셨고 자기 돈 월급 가지고 맨날 후배들 사주고 이러신 분인데 네. 무슨 뭐 한다고 그 업무 추진 업무 카드 가지고 그걸 썼겠어요. 그거는 또 이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질러보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저것도 나중에 문제 삼아서 저희가 법적인 그 처분을 그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법적 대응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요? 네. 전혀 네. 사실무근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제 TV 토론이 지금 지지율이나 대선 판세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최고위원님? 저는 아직까지는 어제 토론 가지고는 미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토론은 벌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층이 굳힌 그런 부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네. 중도인데 중도층이 봤을 때 과연 이 토론을 가지고 영향을 미쳤겠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그 토론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안철수 후보는 준비가 많이 되신 분이었구나. 네.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이렇게 이제 크게 각을 안 세우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결국은 단일화 한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단일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단일화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럼 이준석 대표는 뭐 단일화 이미 뭔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이준석 대표의 개인 생각인 겁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개인 생각이죠. 그래요. 네. 그럼 선대본 차원에서 사실 단일화는 살아있다고 지금 공유되고 있는 근데 생각입니까? 이제 대표든 선대본이든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전략적으로 대표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를 해보면. 네네. 그렇지만 그 단일화 카드는 늘 가슴속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타이밍을 가지고 이제 후보가 결단을 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준석 대표 얘기 가지고 그 전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단일화는 이준석 대표의 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입으로 어느 순간 전격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제 TV 토론에서도 별로 안철수 후보에게 각을 안 세웠다 이런 거고. 근데 안철수 후보 이걸 받을까요, 근데? 안철수 후보께서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와대 아시잖아요. 청와대 드루킹 사건 네. 그 결론 났을 때 네. 청와대 앞에 가서 이거 피켓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네. 안철수 후보께서.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 나라와 이런 드루킹 사건을 다 보면서 정권 교체가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안철수 후보도 나중에는 동의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힘을 합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철수 후보의 그 대의와 그 명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분은 알겠습니다. 본인의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20초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사자 토론 이제 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양자 토론은 따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양자 토론을.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그런 태도와 여러 가지 보니까요. 네. 그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 할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또 어거지를 피시면서 양자 토론 안 할 건데 알겠습니다. 뭐 그럴 거면 그런 과정 자체가 짜증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